자, 2022년에 6월에 방씨 아저씨? 쌈보기? 맞지? 쌈보기. 미스터 빵, 태만씨. 28번부터 31번까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전체 스토리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쵸? 앞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28번을 보시면 방산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방산복이 핵심적인 인물이고 주인공일 것이고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데 그럼 뭐 성격이나 태도나 뭐 이런 거 묻는 거겠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고 2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거.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억은 니은은 나눠져 있네요. 그럼 먼저 하나 잡고 한쪽 먼저 해결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시고 바로 해결. 자, A부터 E까지 A, B, C, D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풀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기가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서 A부터 E까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 A부터 E까지가 어느 중간 부분에 쭉 몰려서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읽어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요. 그쵸?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A, B, C, D, E 장면에 특히 A, B, C, D, E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줄이 떨어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행이 좀 이렇게 건너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스토리가 숭 바뀌어서 장면이 숭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기는 A, B, C, D, E를 풀 때 그때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보기보단 부분적인 어떤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오답률이 문학 문제치고는 꽤 높았던 60%가 넘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번 또 초점화라는 개념 등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초점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서 내가 가장 핫한 선택지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었죠? 누구의 입장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요걸 살짝 바꾼 게 초점화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서술상의 특징 문제 중에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무엇 하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자주 등장하거든. 근데 그 자주 등장하던 그 선택지를 살짝 이름을 개념을 바꾼 듯이, 그렇지? 말을 바꿔서 나오는 게 초점화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점화가 뭔지 그거하고 연결해서 따로 제일 마지막에 다 읽고 풀고 제일 마지막에 31번을 해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소설의 읽기 방법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은 미스터 방. 자, 제목이 미스터 방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아하, 방씨라는 아저씨가 등장하겠구나. 그럼 방씨가 핵심적 인물이니까 이 녀석 잡아야 되겠구나.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방씨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 우리는 살짝 알아냈었고요. 자, 앞부분에 줄거리 있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는 인물에 대한 정보, 사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랬으니까 봅시다. 짧으네요. 해방 직후 부분. 자, 해방 직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문학에서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해방 직후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수없이 많은 시문학이든 서사문학이든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 직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어요. 해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우리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해방 직후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제로부터 벗어났지만 다시 미군정이라고 얘기하지. 미군에 의해서 다시 우리는 지배를 받는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제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완벽한 우리의 주권을 갖지 못했으며 또한 남과 북이 분단되는 그런 것까지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런 안 좋은 현실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방 직후는 혼란기이면서 우리 민족에게 또 하나의 아픔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문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린 해방 직후하면 신나는 날이에요, 신나는 시기예요, 좋은 시기예요, 긍정적 시기죠 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거를 바탕으로 두고 읽어라. 그거고요.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축제를 일삼던 방산복음. 뚜둔. 자, 방씨 아저씨 등장했고 방씨 아저씨의 인물 성격이 바로 정리가 됐죠. 뭐라 그랬어요? 부정축제. 자, 일단 하는 일은 미군 통역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정축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부정으로 축 뭐야? 쌓는다. 무엇을? 재물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정치인들 얘기할 때 부정축제란 말 많이 나오잖아. 무슨 말이겠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쌓는 것을 정치의 권력을 잡는 동안 한 사람들 부정축제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이겠죠. 상식적인 말입니다. 방산복의 성격이 나왔고요. 고향에서 온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따단. 자, 세부적인 공간으로 집으로 누구를? 백씨 아저씨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주사는 당연히 이름이 아니죠. 그리고 주사라는 이 명칭은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여러 작품에서 본 듯도 하지 않나요? 끼리치. 그럼 주사라는 건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는 사람들, 남성들을 그냥 대우해서 부르는 것.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보통 성인들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존대해서 부르는 표현이 선생님 많이 쓰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뭐 경찰서에 누가 갔어. 그러면 경찰이 아니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난 선생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그런 것처럼 나이가 어지간히 든 사람에게 그냥 붙여주는 형식적인 호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사전적 의미는 저 관청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작성하고 뭐 글 쓰고 막 이런 거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우린 그런 거 필요 없고 김주사, 박주사, 이주사 이렇게 나오면 그냥 동네 좀 어른인가 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호칭, 어른의 호칭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 게 편해요. 어른에 대한 호칭 정도로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편하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뒤에 이어질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알죠? 방씨와 백주사가 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장면 땅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산복 아저씨는 부정적인 인물이구나 그거 알았고요. 자, 바로 대사가 툭 나오죠. 누구 대사인지 잡아야 되는데 애매하면 굳이 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막 정하려고 애쓰는 시간 자체도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시간이니까.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응? 누군가 서주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백주사나 서주사나 그냥 어른을 호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 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투를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뚜둔. 자, 소절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줄 알아.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갈등하거나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맥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장이 나왔어. 그 시기에 한 장이 나왔는데 액면 10,000원짜리다. 뚜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야? 10,000원.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머릿속에 오는 정보는 서주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주사라는 사람이 10,000원짜리인 무엇인가를 주고 갔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표인지 어음인지 현찰인지 금은 보석인 줄이 알 게 뭐야. 됐지. 10,000원이라는 액수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소절수는 여기서 소절수라는 말은 그냥 수표예요. 수표. 은행에서 발행했든 어떻게 발행했든 간에 돈 대신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 무슨 말이 나와 있어? 액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액면. 그럼 액면이라는 말은 말이다. 소설을 읽음에 있어서 문학을 읽음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단어가 아니라 얘는 경제학 지문에서 경제 지문에서 기본 단어야. 오케이. 액면이란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소설이나 문학을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무엇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경제 지문 때문에 알아야 돼. 액면이라는 말은 그 종이 쪼가리에 적혀 있는 금액을 말해. 오케이. 그래서 액면가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지? 액면.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 50,000원짜리 보여준다. 그럼 무조건 걔는 뭐야? 10,000원짜리면 10,000원의 액면이고 50,000원짜리면 액면이 50,000원인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은 모두 내가 무엇을 했냐면 주식 투자를 했어요. 어떤 주식을 샀냐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그때 내가 일주당 1,000원짜리 샀어요. 한 주식 한 장당 1,000원짜리 샀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 그 한 장당 1,000원짜리가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요? 10몇만 원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주식은 아직도 액면가는 뭐야? 1,000원이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액면가는 1,000원인데 내가 그 주식 한 장 팔면 지금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10몇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스토리. 알겠지? 그래서 액면가는 무조건 그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는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채권이든 주식이든 돈 말고 다른 것들은 그 액면가대로 거래가 되지 않고 그거보다 낮게 혹은 그거보다 높게 거래될 수 있겠지. 어떤 건 아예 액면가가 적혀있으나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종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뭔 말인지 알지? 다 알아먹었지? 자, 그래서 액면가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경제지문에서 알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액면 만원짜리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땅 끝났어. 자, 요것에 대해서 미스터 방 아저씨가 뭐 했다? 심리가 빵 나왔지? 썽을 낸다 나왔어요. 됐지? 그러면 이 아저씨의 갈등 요소는 뭐가 되는 거야? 서주사가 보내준 10,000원에 빡쳤다. 이걸로 끝난 거죠. 겨우 20,000원이야 하고 소설수를 다담이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아루 우라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10만 원의 불알 받아다가 뭔 소리야? 그래 지는 그것을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지. 그래 전 걸 뭐야? 10만 원의 불알 받아다가 아하. 근데 여기서 불하라는 말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불하라는 말은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관청의 정부로부터 무엇을 사는 것을 말해요. 내가 땅 100평을 불화받았어 라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이 땅 얼마요? 아 1억이요. 그러고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의 땅을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 정부에게 내가 땅을 산 경우와 내가 무슨 김씨에게 땅을 산 경우 어떤 경우에 더 같은 지역에 같은 넓이의 땅을 샀을 때 쌀까? 정부가 내게 싸게 팔까? 김씨가 나한테 싸게 팔까? 정부가 싸게 팔겠지. 왜? 정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진 시일 내에 빨리 팔아버리는 게 목적일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해방 직후에 이 불하라는 말은 진짜로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 왜 그러냐면 일본 제국주의 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그들이 두고 간 재산들, 챙겨가지 못한 재산들을 정부에서 따따따따 챙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있어야 뭐야, 정부가. 적절히 민간에게 불하를 해주는 거야. 싸게 파는 거야. 뭔 말 알겠지? 실제 거래할 때보다는 조금 싸게. 그렇다면 이 해방 직후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무슨 말 알겠어? 요게 어디서 어떻게 불화된다는 정보를 잘 알고 있고 또 이 불화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아하, 그러면 요게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우라질 놈의 새끼가 그래 지는 그걸 10만 원에 불화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10만 원에 그걸 사서 100만 원 하나 냉겨먹을 테면서 뭔 소리야? 내가 10만 원에 그거를 불화받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줘서 100만 원씩이나 지가 이득을 볼 거면서 껄랑 나한테 10,000원을 준다고 이 나쁜 놈의 새끼. 자, 다 내 막 이해됐지?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해방 직후에 사회상을 이야기할 때는 요 녀석이 자주 등장한다고,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주 등장하니까 얘를 그냥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때만 있는 말인가요?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집을 샀는데 지금 2000 몇 년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딱 보니까 등기를 보니까 엄마 100평인데 10평은 종로 9청 땅이네? 이럴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가격을 깎아서 그 집을 산 후에 10평만큼을 뭐 해야 돼? 불화받기 위해서 구청을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구청 직원한테 가가지고 이거 10평이 우리 집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돼요, 얼마예요? 해가지고 딱 사드리면 그 불화받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정부 기관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라고 딱 머릿속에 넣어두면 편해요. 됐지? 자, 끝. 자, 100만 원 하는 냉기 먹을 테면서 그래도 오늘 안 했느냐? 엠뱅을 자식.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에 갈지 모를 줄 모르고서 뭔 소리야? MP한테 말하면 지 큰일 날 텐데 이런 얘기죠. 자, 밑줄 친 기억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어쨌거나 10,000원 때문에 빡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왜이냐면 이유가 뭐냐면 불화를 해줬기 때문에 적은 것이다라는 거지. 내가 자신에게 저 서주사에게 이득을 준 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적은 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라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MP가 나왔어요. MP. 자, 그리고 MP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테니까 여기다 해놨죠? 미군 헌병. 자, MP가 뭐냐면 밀리터리, 군인, 폴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군인 경찰이야. 넷플릭스에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때는 MP가 아니라 DP인가 그랬던 것 같아. 걔네들도 군인들이 뭔가 문제 일으키면 찾아다니는 경찰인가? 군대 내 경찰. D가 뭐지?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하여간 그런 걸 우리가 밀리터리 폴리스에서 헌병이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MP 이렇게 써는, 우리는 MP라고 안 쓰는구나. 헌병 이렇게 써가지고. 오케이, 이해됐지? 근데 몰라, 상관없어. 알아서 뭐 한대. 특히 여학생들은 뭐 얘네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얘네들이 여러분들 물론 여군이 된다면 관계가 있겠죠. 그치? 근데 남학생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지. 남학생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언제 군인 신분일 때는 얘네들이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겠지. 그치? 나도 군인 신분일 때 저 서울역에서 MP가 와가지고 나한테 찝쩍거리더라고 이놈의 새끼.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자, MP한테 말하면, 그러니까 자, 미군 헌병한테 말하면 어느 지경 갈 줄 이놈의 새끼가 모르고 라고 얘기했잖아. 이것도 시대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야. 미군정,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 시대라 그랬잖아. 즉 미군이 우리를 점령하고 제어하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네들이 힘이 셀 거 아니오.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이 힘이 셌던 것처럼. 뭐만 알겠어. 자, 그 얘기였어. 종종으로 가져와요. 종종은 뭔지 알지? 제사 때 마시는 술. 오케이, 그치, 맑은 술. 자, 내 말 한마디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은 모르고서 이 자식 정 좀 쳐봐라. 증종 따끈하게 대화 날도 산산하고 허니 춥다 뭐 이런 얘기죠. 쌀쌀하겠다는 얘기겠죠. 새로의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뭔가 스토리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장면 2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어쨌거나 내막이 다 이해됐어요. 이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 원밖에 안 준 것에 대해서 방씨 아저씨는 화가 났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백주사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게 살짝 느껴지는 거지. 방씨의 의도는 이렇게 지가 MP한테 내가 얘기하면 경을 칠 녀석이 이거 뭣도 모르고 말이야. 똥 오줌 못 가리고 이 바보 같은 녀석이 하고 있는 것은 방이 누구에게, 바로 여기 어디 갔어? 백주사에게 뭐 하고 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야. 이 장면은 그걸 보여주려고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우리는 기억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억에 대한 문제 29번 문제 해결합니다. 기억과 관련된 거 29번. 자, 1번 선택지부터.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맞나요? MP, 지금 여기서 뭐 MP 미군 한 명한테 얘기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럼 미군, MP니까 외세에 기댄 건 맞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분명 요 문장만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얘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부정 축제를 했다. 그리고 불화를 받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그 어떤 거래에 대한 중개에 대한 수수료격으로 돈을 챙기고 있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다라는 것은 그대로 맞다. 자, 2번 선택지 갑니다. 외세의 이익을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를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라는 역전된 없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한 몰락 아직 안 나왔지. 땡.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 조바심이라는 건 뭐야? 권력을 여기 3번 선택지에 보면 권력을 향한 조바심이라고 돼 있어요. 자, 조바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말이지. 그치? 뭔가 되게 마음 급해하고 있을 때 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시간이 없어. 야, 조바심 그만 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권력을 향한 조바심이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권력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급한 상태 이거잖아. 그렇지? 전혀 그건 아니지. 자신의 권력을 명확하게 믿고 있는 애지 얘는. 지금 오케이 조바심 땡.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5번이구나. 이거 4번이었네. 4번이고 이거 5번.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 요건 어때요? MP한테 얘기하면 지가 경을 칠 것도 모르고 이 바보 같은 새끼. 자신의 권위에 대한 확신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무슨 말 알겠어? 따져보면 이것이 권위냐 아니냐 확신을 드러낸 거 아니냐 맞냐 세밀하게 따져서 조금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나 혹은 판단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시험의 상황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어지간히 그냥 두드려 맞춰 들어갈 것 같으면 냅두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결정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선택지는 틀림없이 맞는 것 같고 5번 선택지도 어지간히 될 것도 같은데 해놓고 니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 첫 번째 끝났고 장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는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따가 그 서술상의 특징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리해 볼게요. 백주사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냈다. 자, 벼르던 이야기, 백주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벼르던 이야기는 하려고 막 입이 달짝짝짝 나 이 얘기 해야 되는데 기회를 잡고 이제 하는 거죠. 됐죠?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백주사는 벼르던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되어 있으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글이 이어지는 글의 내용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해. 어떤 형태일까? 따옴표. 뭔지 알겠지? 백주사의 대사로 처리하는 거지. 그치? 벼르던 얘기를 꺼냈다. 이보시오 방씨 내가 말이야 하면 따옴표로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럼 방씨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래서 이거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대사로. 즉 백주사의 입장을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소? 아니면 당연히 뭐야? 따옴표가 없다면 서술자가 대신 서술해 주는 거지. 내 말 오케이? 근데 서술자가 대신 서술해 주는데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백주사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요약 제시의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완전히 전지적인 입장에서만 전달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문제로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백주사의 아들 니은 나왔어. 니은 이제 바로 문제 풀 수 있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 자, 백선봉. 붙여 쓴 거 보니까 이름이지. 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주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전근하며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 10,000원 비단 영양 폐물과 모두를 장만했다. 어허, 여기 뭐 하는 거야? 백선봉은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순사 임명장을 받아치면서부터 순사 임명되고 쭉 권력에 있으면서 주재소는 지금으로 뭐 치면 한 파출소쯤 될까? 그치? 동네 작은 경찰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파출소 같은 거. 자, 경찰서를 전근하면서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그러니까 주재소가 좀 작은 규모, 경찰서가 좀 큰 규모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파출소, 경찰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순사되었다, 경찰되었다 하면서 결국 뭐 했다는 거야? 축제를 하였다. 재물을 엄청 쌓았다. 뭐 그 얘기네. 됐죠? 자, 그러면 29번 우리 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뭘 보시면 되는 거예요? 29번에. 1번에 외세에 기대서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 틀림없이 맞지? 아하, 1번 답이네. 결정되는 거고. 5번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 뭔 소리요? 여기는 지금 잘 나가던 시절을 얘기했을 뿐인데 웬 추락이 나왔어? 땡, 완전히 끝났지.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기억만 놓고 봐서 1번이 맞나 5번이 맞나를 고민하는 시간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빠르게 니은으로 넘어가주면 된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핵심만 정리해 놓을게요.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 맬 때, 자, 여기 굵은 글씨가 나왔죠? 남들은 그래서 주린 창자를 졸라 맬 때라는 얘기는 뭐야? 극도의 가난한 상태일 때에 그에 비하여 이런 얘기죠. 그의 광에는 옷과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 쌓였고 반예를 구경도 많고 고기와 생선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결국 뭐예요? 풍족한 삶을 살았다. 누가? 그가 누군데? 백시 아저씨, 백선봉이. 끝이지? 자, A 부분은 여기 끝이에요. 자, B 부분 한번 가볼까요? XX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누가? 백선봉. 계속 백선봉 얘기인가 봐. 자,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자, 백신의 아저씨네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군중 굵은 글씨 딱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 연결이 되네. 그치? 군중이 그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따단딴딴 따란딴딴 뜻 뭐가 열거되어 있죠? 그쵸? 군중에 습격했을 때 물건이 엄청 많았다 하면서 물건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열거해 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 열거되어 있는 걸 우리가 광목이 6개, 고무신이 직화답이 뭐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그냥. 후룩 빨리 지나가는 거지. 많았다 끝.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서 우린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열거되는구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무슨 말 알겠지? 사설시조 중장에 뭔가가 열거되어 있는데 뭐가 열거되는지 하나하나 챙기고 앉아있으면 바보지. 무슨 말 알겠어? 어떤 종류인지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언제나. 그치? 어떤 종류가 열거됐군.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C 부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었더란다. 굵은 글씨 뭐야? 자, 요거 정말 얘는 아예 굵은 글씨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거 엄청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왜? 있었더란다라는 얘기는 서술자가 뭐야? 누구의 진술을, 어떤 인물의 진술을 전달하는 투거든. 요런 거 나오면 꼭 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일반적인 소설은 뭐야? 전지적 시점에서 혹은 관찰자 시점에서 쓰게 돼 있거든. 계속 지속적으로. 무슨 말이겠어? 근데 전지든 관찰자든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김 씨는 그것을 보고 뭐 했다라고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누군가의 인물의 진술을 전달하는 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정말 자주 반드시 묻는다. 10,000원어치 옆에 내 폐물과 10,000원어치 옷감이면 비단관을 그만두고 말이었다. 됐어요? 이렇게 있더란다. 이거 뭐야? 요거 얘기였네. 열거된 이런 게 있더란다. 무엇 말고도. 금은보석 말고도. 엄청 많더라. 뭐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D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D 중간에 뭐가 있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뺏기고 집과 세가는 조각도 못 쓰게 산산이 다 부수고 백성보면 팔이 부서지고 처분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고 목숨만 살아도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자, 중간에 선봉이하고 그의 첩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망했다 이런 얘기지. 부러지고 뽑히고 오케이? 당했고 당하다가 결국은 빼앗기고 당하고 도망했다. 뭐 그런 정보, 당연한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D 부분 봅시다. 일변이라는 말은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뭐 이런 뜻이에요.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 자, 굵은 글씨 동네 사람.
동네 사람한테 거만하게 굴고 떠든 태도 드러나죠. 자기들한테 팔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도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야? 세를 받는다는 얘기. 세를 받는다. 고리대금을 하고, 고리대금이라는 건 뭐야?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오케이. 돈놀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고하였대도 백선복이 도망해 와에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산의 집을 습격하였다. 뭐였다는 거야? 아하, 거만하게 굴고, 그지? 돈 좀 있다고 거만하게 동네 사람들한테 굴고 도지를 많이 받고, 됐지?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받고, 안 좋다는 얘기네.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결국 뭐야? 동네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이걸 빌미로 삼아서 습격했다. 이렇게 돼 있네. 뭐 됐지? 굵은 글씨가 뭔지 알겠죠? 동네 사람들이 이래서 습격했어요. 있었더랍니다 라고 누구에 전달하는 거야? 그치? 군중이 습격을 했는데 물건이 이렇게 많더라. 남들은 가난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남들, 군중, 그리고 이런 말을 했었던 군중 중에 누구,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보자. 집까지 간 여자 부수고 백선복이 보낸 통제 배금 물자 숱한 것을 빼앗기고, 가족들은 따단 백선복네 가족들은, 자,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뺏기고 매 맞고 처가로 백주사는 피신하여 목숨만 보존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빼앗기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피신했어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했을 뿐이네요. 따뜻 이해됐지? 별거 없지? 만약에 ABCD가 없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주목을 할 필요가 없고, 딱 어디 요거 있었다란다, 이거는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이해됐지? 나머지 마을 사람들 빡쳐서 다 빼앗고 뜯어 패고 막 그러자 도망갔다는 얘기야. 이해되버렸지? 자, 그 다음에 백주사는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또던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지. 세 번째 장면. 자, 백주사가 다시 등장하고, 그럼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ABCDE를 통해서 그간 백주사가 말하고 싶었었던 별은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빼앗기고 매맞고 피신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이랬지. 그 내용을 쭈르륵 서술자가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데, 누군가 입장에서 초점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누구의 입장에서 주로 진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또는 자, A 나온다. 백주사의 심리 따라가고 있는 거네. 됐죠? 분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찾을 궁리. 찾을 궁리를 하고 있다. 끝. 이렇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오늘은 따단 시간 잡고, 오늘에 와서 우연히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리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만 눈이 마주치자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뜨든. 자, 여기 뭐야 나왔어? 오늘 신사가 백주사를 반김 태도 드러났지. 누굴 반겼다? 백주사를 반겼다. 됐지? 태도 드러났고. 자,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길바닥에 신기루 장수를 한다던, 신기루 장수라는 건 그 신발 빵꾸 나면 고쳐주고 막 이런 장수야. 근데 이것도 신기루 장수가 고전 작품을 자주 등장하긴 고전 현대 소설 같은데 자주 등장하긴 해. 옛날 일제치하 그 언저리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신기루 장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필수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신기루 장수 뭐 신발 고치고 그런 거야. 콧빗둘이 삼보이가 분명하였다. 따단. 자, 뭐야? 이 신사가 바로 밤삼복이더라. 근데 여기 뭘 알게 된 거야? 신기루 장수가 무슨 장수인지는 몰라도 길바닥의 장수니까 옛날의 처지가 여기 분명히 드러난 거지. 오케이, 옛날에 삐리했다는 거야. 오케이, 옛날에 삐리했던 애가 신사가 뭐가 되었어? 삐리했던 애가 신사가 됐다라는 걸 본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자네가 저 방방방 네 삼복입니다. 건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지금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백주사는 자, 이 신사가 된 모습에 대해서 백주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람이지, 놀람.
처지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방산복 뭐라 그래? 살 때가 제가 이제 좀 살림 펼 때가 됐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리고 그럼 B로 넘어가지. B.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데 끌려온 것이었다. 끌려옴. 자, 끌려온 것이었다. 누가 끌려온 거야? 이거 백주사가. 백주사가 끌려왔다는 얘기잖아. 백주사의 입장을 또 얘기해 준 거네. 됐지? 그럼 A, B, C 지금 가고 있는 툴을 보니까 백주사는 찾을 궁리를 했다. 백주사는 끌려왔다. 백주사의 심리 태도에 대한 문제네. 결국 서사문학에서의 문제는 3개가 나오든 4개가 나오든 5개가 나오든 결국 뭐라고 했어? 인물의 심리, 인물의 태도, 인물의 성격, 인물의 갈등 뭐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지. 자, 그러면 A 한번 가볼까요? 자, A. 스스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준다. 뭐야? 궁리를 하고 있는데 답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죠. 됐죠? 방산복의 제안에 엉겁결에 따라가는 엉겁결. 그렇지. 끌려왔다 그랬으니까 엉겁결 맞지? 못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 얼떨떨 맞네. 됐지? 바로 해결이 됐고요. 심리상태 추리. 약간의 추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의 의표라는 거 겉모습 차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집하며 식모의 친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이 하며 신수가 원위투해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해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뚜둔 저 뭐야 아하 개천에 용의 상황이군 누가 방씨가 라고 누가 생각한다 백씨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짐. 됐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주에 몰락할 가뜩이나 초당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와 비교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하지 못하였다. 자, D는 뭐야? 어깨가 움츠러듦. 됐죠? 어깨가 움츠러듦. 자, 그 다음에 E까지 한번 가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언제적 절하고 무엄스럽게 굴어서 심히 불쾌하였고 뜨든 자, D 사이에 여기 뭐가 껴있어? 불쾌. 불쾌한 것의 원인은 뭐냐면 얘가 뭐 한다고 그랬어? 무엄스럽게 굴었다 그랬어요. 근데 무엄스럽게 군다라는 게 우린 무언진 모르겠지만 보나마나 뻔하지 뭐. 그렇지. 거들먹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됐죠? 무엄스럽게 굴었다. 거들먹거린다. 무례하게 군 걸 얘기한 거예요. 무례함. 요거는 A, B, C, D 밀줄을 안 걷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뜨든 자 불쾌를 그대로 연결했구만. 그치? 밑줄 친 이는 그 불쾌의 심정이 반영되어서 일어나고 싶었어. 일어날 것이었으나 그래도 그러나 나라나나나 참았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네요. 됐지?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했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서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했다. 자, 뭐야? 여망. 가능성이 있을 듯. 그래서 여기는 뭐야? 기대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출제자든지 이런 지문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치? 왜? 백주사는 딱 하더니 찾을 궁리를 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근데 요놈의 새끼를 만났는데 엄마 대단히 잘 나가나 신살세 하고 놀랐다. 막 가자고 하니까 얘가 신사가 된 데다가 뭔가 바뀐 것 같아서 얼떨결에 쫓아갔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완전히 용됐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찌그리가 돼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근데 이 새끼가 자꾸 거들먹거리고 무리하게 구니까 나는 불쾌했다. 그래서 일어나 버리고 싶었으나 참았다. 왜냐면 이 새끼 세력이 있으니까 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한 심리의 흐름이잖아. 무슨 말겠수, 이대수, 이 정도 심리를 정리 못할 건 없잖아. 그치? 근데 연속적으로 장면과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몇 번 문제요?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30번이었나? 30번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C 봅시다. C. 신수가 좋고 재력이 단단해 보이는 방산복의 모습이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다 뭔 개소리.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땡. 자신의 처지를 방산복과 비교하면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랬지. 움츠러든다. 주눅 들었으면 맞죠? 방산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렇지. 기대감 맞지? 그 다음에 반감이 뒤섞였다. 반감이란 건 뭐가 되는 거야? 뭐 일어나고 싶었다라는 거 반감이잖아.
되었지, 이해됐지, 뭘 내는지 알겠지. 되게 단순한 거야. 문학은 이렇게 뻔한 것들을 내고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6월에 날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 29번하고 30번은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방산법에 대한 이해 28번 문제 해결해 봅시다.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방산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상대방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업무에 대한 얘기가 없어. 얘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불화를 받는 거를 누군가 해줘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 정도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업무인가? 근데 그런 건 모르겠고,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그런 건 아닌데?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잘. 특히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장면에서는 누가 대사를 주고받았어? 안 해. 여보 누가 주고더라고? 뭐야? 만원. 아이 이란 내가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주거니 받거니 잘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치? 아이고 백주사 어른 이렇게 된 거잖아. 아이고 여기서 누구도 방 그래 나 방 이렇게 된 거잖아. 이해됐지?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들어. 오케이. 이거 타겟을 한 거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거 물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 출제될 때 중략이 딱 있고 A 장면과 B 장면을 이렇게 줄 때에 얘가 뚝 떨어져 있지만 왜 잘라서 여기를 넣냐면 뭔가 의미가 있어 항상. 오케이? 얘 잘 나가고 거드름을 피운다. 그런데 백주사는 찌그리가 됐다. 그래서 둘이 이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겠지? 이해됐지? 자, 그런 연결. 위세를 드러내겠다 맞고.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아른 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맥을 과시하려면 여기죠. 제임스예요. 미군 장교예요. 해야 될 거 아니요. 안 했잖아.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아니지. 그런 거 안 했지? 그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방씨 아저씨가 여기 신기료 장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그치? 장사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구두방에서 일하고 신발 고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외국에도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돈 벌러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런 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미군정 시대가 되었을 때 자기가 권력을 잡거나 돈을 벌기 위해선 미군하고 잘 지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렇게 시장에서 물건을 막 고르고 있는데 헤이 해가지고 이렇게 통역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불화를 받게 해주면서. 이해됐지? 근데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제일 유명한 장면이야. 양치. 어디선가 본 듯 할 거야. 얘가 이렇게 거들먹 피우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양치하다가 훅 뱉었는데 그 미군 장교가 지나가다가 탁 맞은 거야. 그럼 이거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미군 장교가 나를 도와주던 녀석이니까 그 정도 용서해주지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공간에 하등한 민족이잖아. 그 중에서도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 인물일 거 아니야. 방산복이가. 그러니까 병신 너 꺼져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무슨 말겠어? 물론 그 뒤에 그렇게 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장면, 즉 양침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뱉었을 때 미군 장교가 이거 하고 야이씨 하고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야? 지금까지 계속 뭘 봤지? 이 사람의 권위를 보여줬잖아. 힘을 보여줬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사소하게 일순간에 후룩 무너진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뭐가 되는 거야? 완벽한 풍자를 완성하는 거예요. 뭐야 자가 병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한테. 의도를 알았어 최만식 아저씨 의도를 알겠지? 자, 그 정도 스토리고요.